전 재산 사기당한 60대 교사 그녀가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라는 제목을 보면 마음 한편이 먹먹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보내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런 준비를 하다가도 뜻하지 않은 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현실에 누군가는 깊은 공감을 할 거예요. 바로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두려움과 안타까움 말이죠. 사실 은퇴 준비는 많은 이들에게 인생 최대의 도전입니다. 몇십 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모아온 돈을 어떻게 지키고 불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쓸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죠. 특히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정보력도 떨어지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걸 체감하면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도 느끼곤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전직 교사였던 60대 한 분이 그녀라는 사람에게 속아 은퇴 자금을 전부 날린 후 결국 경비원 일을 하며 삶을 이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퇴 준비 과정에서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은퇴 준비,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불안과 두려움. 은퇴 준비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깊이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인생의 한 축을 든든히 세운 분도 은퇴 후에는 전혀 다른 세상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은퇴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누가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분의 사례는 내일이 아니니까 난 괜찮겠지라고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정년퇴직 후에도 추가 수입 없이 지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노후 빈곤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차원을 넘어 내 인생의 안전망이 무너졌다는 심리적 충격까지 동반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60대 교사 씨의 사기 피해. 씨는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정년퇴임을 맞았습니다. 은퇴 준비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재테크 전문가라던 그녀에게 큰 돈을 맡겼습니다. 초기에는 조금씩 수익이 난다고 해서 믿었지만 결국 투자금 전부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씨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전 재산을 맡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믿고 맡기면 알아서 잘해줄 거다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씨는 큰 좌절감과 분노를 느꼈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자기 비판에 빠졌습니다. 결국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직장을 떠난 뒤에도 다시 생계를 위해 경비원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이 은퇴 후 노후 자금 관리 실패한 B씨. B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자녀 결혼자금, 건강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지면서 점차 노후 자금이 줄기 시작했죠. 재무 상담을 받으며 투자처를 찾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해 수익이 적은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큰 손실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을 B씨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B씨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고 늘릴지, 또 위기 상황에 대비할지까지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3. 노후 대비 소홀했던 C씨 가족의 위기. C씨는 대기업에서 35년 근무 후 은퇴했지만 가족 내 노후 대비에 대한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은퇴 자금 일부를 노후 생활비로만 생각했고 위험 분산이나 투자 계획은 없었습니다. 결국 자녀 교육비,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C씨 가족은 은퇴를 앞두고 가족회의를 통해 재무 계획을 다시 세우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며 점차 상황을 개선하고 있지만 당시의 위기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은퇴 준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위 사례들을 보면 은퇴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정확한 이해와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의 존재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지키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전문적 인사이트가 필수적이죠. 게다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획이 없으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독립과 심리적 안정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재무적 위기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 모으기가 아닌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꾸려갈지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준비 시 꼭 체크할 3가지. 재무 포트폴리오 다양화. 한 곳에 모든 자산을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정적인 예금, 적절한 투자, 보험, 연금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해야 위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꾸준한 상담. 주변 지인이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결정하기보다는 공인된 재무 상담사나 은퇴 설계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면서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와 비상금 확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을 대비한 비상금은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은퇴 준비, 결국 사람과 마음의 문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주변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전문가와 소통하며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현명한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공감과 나만은 안전하겠다는 안일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오는 현실이며 그 준비가 늦을수록 위기는 커집니다. 마무리하며 전직 교사 어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퇴 준비를 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과 도전을 보여줍니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지금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무엇보다 자신과 가족의 마음까지 돌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안정된 노후를 꿈꾸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시각에서 은퇴 준비와 노후 자산 관리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친근한 말투로 설명해 드릴게요. 은퇴 준비라는 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아주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해요. 위 사례들에서 보셨듯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1. 은퇴 자산, 안정성과 수익성 2마리 토끼 잡기.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해요. 그런데 너무 안전한 상품에만 묶여 있으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위험이 커요. 반면 높은 수익을 줬다가 위험도가 큰 투자에 손대면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자산을 적절히 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50%는 안정적인 은행 예금이나 국공채, 30%는 배당주나 채권형 펀드처럼 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갖춘 상품, 나머지 20%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는 투자에 나누어 투자하는 식입니다. 물론 이 비율은 개인의 연령, 위험 선호도, 생활비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니 전문가와 상담해서 맞춤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해요. 2. 현금 유동성 확보는 생명줄과 같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은 꼭 발생합니다. 의료비, 집 수리비, 갑작스런 가족 지원 등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현금이나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인 분이라면 최소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는 언제든 인출 가능한 계좌에 두는 게 안전하죠. 이렇게 하면 갑작스런 위기가 닥쳐도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과 연금, 노후 리스크를 줄이는 또 다른 축. 은퇴 준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보험과 연금 관리입니다. 건강보험 외에 실손보험, 치매보험, 장기 요양보험 등을 적절히 가입해 두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고령층일수록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추가 연금 상품도 다양하게 활용해 수익률과 수령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4. 금융 사기와 불법 투자주의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앞서 사례에서 보셨듯이 은퇴 자금을 날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를 무조건 믿은 것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투자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니 누군가 말만 잘하면 쉽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이게 왜 좋은 투자인지 내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주변 전문가나 금융감독원 같은 공실력 있는 기관에 문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평생 직장 개념이 약해진 요즘,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나 소득 창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대비하는 것도 금융사기를 피하는 한 방법입니다. 5. 가족과의 재무소통, 노후 준비의 숨은 열쇠. 많은 분들이 가족과 돈 이야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노후 준비에서 가족 간 소통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생활비, 병원비, 부동산 처분, 상속 문제 등 다양한 재무 현안이 가족 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례 CC 가족처럼 미리 대화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요. 가족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서로의 재무 상태와 은퇴 계획을 공유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6.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팁들. 매월 가계부를 작성하세요.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고 지출은 늘 수 있으니 매달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파악하는 게 필수입니다. 빚은 가급적 빨리 정리하세요. 특히 고금리 대출은 노후 자금에 큰 부담이 됩니다. 부동산 관리에 신경 쓰세요. 집 한 채가 큰 자산이지만 관리비, 세금, 수리비 등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필요하면 임대 수익화나 매각도 고려해야 합니다. 취미나 소일거리로 작은 수입을 만드세요. 은퇴 후 일상에 활력을 줄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도 합니다. 7. 마무리 내 인생을 지키는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한다. 은퇴 준비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가늠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죠. 60대, 70대에 접어들어도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에 나중에 하자고 미루는 분들이 많지만 정보력과 체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늦지 않게 전문가 상담을 받고 재무 상황을 점검하며 가족과 대화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마음 편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